네,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의원님 이름도 있었다고. 예, 네, 수거 대상에. 예, 수거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느낌이 어떠십니까? 큰 느낌은 없고요. 네. 수거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발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근데 저는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노상원 씨의 부하였던 분으로부터 대북 공작 파트에 있던 사람들을 폭사시켜라 하는 지시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뭐 조끼에다가 저거 해가지고. 아직 노상원 씨의 수첩이 그냥 혼자만의 생각, 이게 그냥 상상 이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뭔가 만약에 비상계엄을 성공하고 친위 구테타를 성공했다면 무슨 짓이든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참. 하나 더 여쭤보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뉴스를 타고 있는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밝힌 게 있습니다. 문재인 그 정부 시절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상전 전 정의당 의원, 그다음에 고 노회찬 의원 등등을 입각 제안을 했는데 입각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밝혔는데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2020년 총선 전까지는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도 대단히 힘들었고요. 뭐 예산안 처리도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국회 동의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야당과 같이 가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입각 제안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거명된 인물 전체에게 했던 거 맞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당시에 입각 제안이 정당에 대한 공식적인 소위 말해서 연정의 파트너, 연합 세력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개별 입각으로. 개별 입각. 그러면 개인적 타진만 했던 겁니까? 맞습니다. 당을 통한 건 아니었고. 당을 통한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러저러한 타진이 있었습니다만. 한결같이 다들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고사를 한 이유는 당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당에서 또는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등등의 이야기여서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CCTV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러니까 국회 지하에서 그러니까 전기를 끊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는데 저는 일단 좀 의아한 게 이 영상이 왜 이제 공개가 됩니까? 이번 친위 구테타가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MBC를 포함한 언론사 단전 단수 공개 안 됐었습니다. 한참 동안은. 맞아요. 이상민 전 장관이나 경찰, 소방청장 다 입 닫고 있었어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자들이 입을 닫아요. 근데 이 영상의 관련자들은 국회 쪽 아닙니까? 국회 쪽 관련되신 분들이 설득을 했던 거지 직접적인 관계자라고 보긴 어렵죠. 김현태 단장이 핵심 관계자죠. 내려가서 부하 군인들 함께 지하로 내려가서 실제로 단전 조치를 했던 사람이 김원태 단장인데 잘 보시면 김 단장도 헌재에 나와서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까지 이야기했지 자기가 직접 단전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즉 친위 구테타는 내란이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뭐 사건 하나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더딘 형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CCTV 영상은 국회 쪽에서 관리를 하고 보관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국회가 이거를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그동안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해야지만이 국회가 자료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공개는 안 맞습니다.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분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이것도 야당이랑 짜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 CCTV 화면 같은 걸 주는 걸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까지도
국회 CCTV 화면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네. 아직 공개 안 된 영상, 의미 있는 영상이 더 있을 수도 더 있다.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금도 더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갔던 개헌군이 그때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담긴 맞습니다. 영상이 더 있을 더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영상을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영상 보고 아찔했던 게 이때 정말 조금만 일찍 본회의장을 만약에 전기를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5분만 일찍 끊었어도요. 지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처리된 게 1시 1분. 그렇죠. 지하 1층이 단전된 게 1시 6분. 5분 어간이에요. 그러니까요. 5분 먼저 들어와서 끊었으면 이거 지금 아니,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정국이고요. 190명이 아니라 300명이 모였어도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죠. 시스템 작동이 안 됩니다.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아찔해가지고 저는 이 영상 보고 나서.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단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는 네. 이상민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네. 자기는 그런 걸 받은 게 아니고 네. 대통령 집무실 탁자 위에 있는 걸 멀리서 얼핏 봤다. 네. 이 주장을 했잖아요. 일단 평가 좀 해주세요. 진짜 비겁하고 비루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쪽지는 봤는데 뭐 지시는 안 했다라는 거고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한 거고요. 도둑질은 했는데 훔친 건 없다. 뭐 이런 식인데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이상민 전 장관은 헌재에서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한 소방청장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소방청장이 이상민 장관의 지시를 받고 네. 부하 직원들한테 또 다시 지시를 합니다. 서울소방본부장과 경기소방본부장에게 경찰이 연락 올 테니 잘 대응해라. 예. 적극적으로 해줘라라는 지시를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건 이상민 장관이 걱정이 돼서 뭐 이렇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사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소방에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걱정이 돼서. 걱정이 돼서. MBC 걱정을 왜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걱정하려면 조선일보 걱정이나 하시지. 그게 상식 아닙니까? MBC하고 한겨레 경향 윤석열 정부의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실상 비판적인 입장을 냈던 매체들만 콕 찍어서 왜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맞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비루하게 지금 자기만 빠져나가겠다는 건데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특징이 있어요. 모든 책임은 부하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고 대통령 뭐 지금 현직에 계시긴 합니다만 너무 비루한 것 같아요. 근데 자 국회에 나와서는 증언 거부를 했고 네. 헌재 가서는 멀리서 얼핏 봤다고만 했고 네. 수사기관에서도 헌재에서 했던 주장 비슷하게 했을까요? 수사기관에서는 좀 다르게 진술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네. 만약에 문건을 본인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까? 맞습니다. 처벌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란 주요 종사자라고 저는 봐지고요. 예. 계속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었다면 민간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축이에요. 양대 축입니다. 예. 수사기관에서 지금 얼마나 수사가 진척이 되는지가 전혀 알려지질 않고 있으니까 예.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또 기소까지 갈지 안 갈지도 현재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안 했다. 아직은. 네. 그렇죠. 이 점만 좀 그 확인을 하고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일단 이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대급 초고속 인사입니다. 우선 인사한 게 5시간 37분 걸렸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추천, 제청, 임명까지 5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보통은 한 하루 이틀 걸리는데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이 탄핵돼서 구치소에 있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합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뒷덜미를 누가 누르고 있다고 봐요. 누군가가 빨리 해라. 압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사할 수가 없고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속 인사, 승진 인사인데 어느 정도냐고 하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4단계를 띄어요. 이분이. 일반 기업에 과장 하시던 분이 2년 반 동안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현수 국장보다 승진 속도가 빠른 건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였던 대구 술친구였던 김봉식 서울청장 이 두 분이 거의 자웅을 겨룰 정도로 그래요? 예, 빠릅니다. 그리고 특히 박현수 국장은 보수 정부에서만
청와대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요.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예. 윤석열 정부. 예. 근데 그때마다 승진을 해요. 예. 이것도 유별난 케이스입니다. 저는 박현수 국장을 승진시킨 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조기 대선입니다. 예. 왜냐하면 비상계엄 하에서 이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지시와 명령에는 안 따라야 돼. 응하지 말아야 돼라는 인식들이 지금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등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수뇌부가 필요한 거죠. 특히 수도서로 간장하는. 그래서 박현수 청장을 임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내란 수사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걸로 의심되는 박현수 서울청장이 있으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박기 인사죠. 알박기는 어떤 뜻입니까? 박현수 본인이 알박기 인사죠. 서울청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치안감, 경무관 뭐 여러 직위가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경찰의 윤석열 사단이 주로 포진된 데가 어디겠습니까?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지금 다 포진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원 소속 기관이 서울경찰청이에요. 원 소속 기관에서만 승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총경 이하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경찰에 있는 윤석열 사단 이분들을 승진시키려면 서울청장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서울청장 직무대행으로는 성에 안 찼던 거죠. 네. 그래서 알박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청장으로 박현수 국장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인사를 누가 주도했느냐가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용산이라고 보십니까? 100%가 아니라 200~300% 용산이죠. 이걸 누가 합니까? 그래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 이런 표현해도 좀 그렇지만 바지 사장 아니에요. 그래요? 최상목 대행이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기대를 이미 접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용산 말고는 없죠. 근데 이렇게까지 서둘렀던 건 역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수사와 함께. 수사, 내란 수사, 조기 대선, 경찰 알박기 딱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서울 경찰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인사겠죠. 인사라고 보십니까? 핵심이 알박기 인사, 경무관과 총경 인사. 뭐 국수본 인사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국수본부장이 3월 28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수본 인사는 서울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용산에서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역수사대라든지 그러니까 몇 군데 좀 수사 파트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서울 경찰청장의 인사에 따라서 수사팀을 일부 물갈이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한 영역인데요. 예. 서울청장이라는 자리는 경찰 내에서 넘버 2입니다. 그런데 지금 넘버 1인 경찰청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박현수 청장 내정자가 넘버 1인 셈이에요. 넘버 1이 내란에 동조한 의심을 받고 있고 내란 때 이리저리 연락하고 사실상 거의 뭐 총괄했던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박관천 전 경정하고 인터뷰 때 제가 그 똑같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임명을 하지 왜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리였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경찰청장 직무대리라면 그러니까 치안 정감에서 누군가를 지금 지명을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치안 정감은 경찰 내에서 7자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TO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현수 내정자, 승진 내정자는 지금 치안 정감이 아닙니다. 승진 예정자죠. 승진 예정자. 왜냐하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구속이 돼 있긴 합니다만 정원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TO를. 그렇기 때문에 승진시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치안 정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리보다는 일단 박현수라는 인물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말 잘 듣고 경찰 내에서 용산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픽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박현수 직무대리보다 오히려 남재현 경찰국장을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국장이라는 자리가 행안부 내에서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 인사는 계급 인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무관으로 승진시키는데 순경에서 바로 못 시킵니다. 총경에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 색깔이 아주 강한 사람들로만 경무관들을 다 배치했다면 다음 정부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표본 자체가 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내란에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은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경무관은 6년, 총경은 11년. 한번 승진시켜 놓으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 차기 정부의 인사폭을 완전히 줄여놓는 거예요. 거기다 또 TO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TO가 있어요. 경무관은 몇 명, 총경은 몇 명.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경무관 승진시킨 사람은 그냥 그 계급 유지한테 다른 데로 보내고 네. 또 어떤 사람을 경무관으로 올려서 주요 그러니까 보직에 앉힐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알박기 인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박기. 네. 이 알박기 일을 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경찰국장, 행안부 경찰국장. 그렇죠. 남재현 씨가 이번에 간 자리예요. 그래서 용산이 노리고 있는 게 이 알박기 인사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뭐 어떻게 될 값이라도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보수 정부는 항상 이 알박기 인사가 특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다 박아놨어요. 그때도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인사를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한계가 딱 봉착합니다. 그러면 이틀 뒤 수요일에 네. 경무관 승진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승진 인사를 주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찰 인사는 용산과 현 지도부가 같이 주도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정감, 치안감 인사, 경찰 고위직 인사는 용산이 거의 사실상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신 경무관과 총경 인사는 현 지휘부와 용산이 저는 짬짬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고 하면요. 먼저 첫 번째는 용산에 직접 챙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게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이 챙기고 예. 그 밑에 실무를 박종현 경정, 정성진 경정이 챙기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받은 제보. 그 비서관실에 파견 나가 있는 네. 경찰들입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 이 두 경정이 이번에 총경으로 승진해서 어디 자리에 보낼 거다라는까지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승진시켜서 총경으로 승진시킨다. 예. 그 어디로 보낸대요, 그래서?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자리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소문들인데. 그럼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알겠죠. 예. 그다음 또 한 자리는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보낸다.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예. 안 가면 예. 제가 지금 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냐면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산이 직접 주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람, 경찰 내 자기 세력이라고 할 사람들을 알박기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 경찰 지휘부도 자기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서 용산과 짬짬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라든지 예. 경무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지방청장이 추천이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청장도 이런 시국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박현수 직무대리는 바로 그날 밤 네.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내란 사건 친위 구테타는 자백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맥들을 보였잖아요. 예. 검찰이 한다, 경찰이 한다, 예. 국수본이 한다, 뭐 여러 공수처가 한다. 수사가 제대로 좀 미진하다고 봅니다. 박현수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지점을 짚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계엄 직후 22시 31분과 22시 32분 계엄 발표 바로 직후잖아요. 두 차례나 조지호 청장과 통화를 해요. 근데 조지호 청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에 조지호 청장과 그렇죠. 박현수 국장이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구체적 무언가의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시 어간에 11시 10분과 11시 30분에 국회 봉쇄가 한참일 때입니다. 이 국회 봉쇄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청 경비국장과 박현수 국장이 두 차례나 통화를 합니다. 예. 이것도 밝혀야 되는데 박현수 국장한테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네.
새벽 1시가 넘어서 박현수 국장이 영등포 소장하고도 통화를 합니다. 맞아요. 예. 왜 통화했냐라고 했더니 안부 인사차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 똑같은 거네요. 외국 나가니까 안부 인사. 그 세 번째도 이제 밝혀야 될 지점이 있는데 박현수 국장이 비상계엄이 끝난 12월 4일 날 낮에 조지호 청장을 찾아가서 꽤 오랜 시간 만납니다. 14일 낮에? 예. 비상계엄 이후에. 예. 왜 만났냐라고 했더니 인사협의를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나라가 난리가 나고 절단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한가롭게 인사협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땐 입을 맞추러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박현수 국장이 이상민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청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요걸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도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인 것은 박현수에 대한 수사가 경찰 조직 전반으로 확대될 거를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여기서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내일 지금 행안에 현안 질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박현수 지금 직무대리가 출석하잖아요. 네. 주된 쟁점은 지금 말씀하신 그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호처 얘기 잠깐 하면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신청이 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받아들일까요, 검찰이? 검찰이 받아야죠. 이 정도면 더 이상 보호하면 안 되고요. 검찰이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동안 계속? 법률적인 미비라고 하고 예. 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예. 검찰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경호처의 어떤 서버 지키기라든지 네. 이런 거 연관이 돼 있다고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충분히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예. 검찰도 비화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단적인 예가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출석 과정에서 예. 대검 총장부터 차장, 부장까지 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 그런 내용들이 비화폰 서버에 담겨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막기 위한 움직임 아닌가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무너질 수 있다. 맞습니다. 경찰이 접근할 수 있다. 이걸 네.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상 이 내란 사건 수사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고 지금 그 경호처 체육시설 안에 스크린 골프장과 스크린 야구장을 설치했다. 네. 저 제보 받은 겁니다. 그래요? 근데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 제보 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제보 받고 이 정도까지일까? 설마 윤석열 정부가 망가져도 이러지는 않을 거야. 열쇠 채워놓고 있다면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거. 네, 그래서 전 제가 제보 받은 건 집무실에 골프 연습 시설이 있다 그래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전 이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 기준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보받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사실로 입증되고 있어서 참 슬픕니다. 그러면 스크린 골프장 말고 스크린 야구장도 윤석열 대통령 전용 시설입니까? 저는 제보를 그렇게 받았는데 차이가 있는 건 저는 집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제보를 받았고 최근에 보도는 경호관들이 쓰는 충성관이라고 하는 경호시설 내에 별도 시설이 돼 있다고 받았는데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엇갈립니까? 설치 장소가? 예. 저는 용산 내 집무실이라고 제보를 받았어요. 집무실? 예. 집무실이라고 한다면 그 큰 건물 청사. 거기에 스크린 야구장까지 설치한다고요? 그게 골프 시설이 있다. 골프장만? 네. 스크린 골프장만 있다. 야구 시설은 아니고 네. 그렇게 제보받았어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안 했죠. 너무 황당해서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럼 설치한 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권 초기입니다. 초기입니까? 예. 그 트럼프 당선 직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너무 황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예. 정권 초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왜 골프 칠 생각을 하셨지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정권 초기였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 작년 여름 어간부터 골프를 치러 다녔다 이제 보도가 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드러난 것의 일단에 불과하고 예. 골프 사랑은 집권과 동시에 계속 나타났었다. 예. 저는 제가 제보 받기로는 혹시 두 군데 다 설치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집무실에도 설치하고 그 충성관에도 설치했을 가능성. 뭐 프로 나가니까 뭐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제보받은 한남동 골프 연습 시설은 집권 초에 예. 설치한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설치한 공사업자도 사실상 인정을 했거든요. 이번 국조에서. 그런데 뭐 충성가는 지난 여름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으로 남겨두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윤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